최근 바이에른 뮌헨 경기를 보면 다이어가 처음에 이적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기에 거의 나오지 못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 경기들만 분류해 놓고 보면 거의 주전자원급으로 분류가 돼서 경기에 나오고 있어요. 경기 출장 시간만 보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토트넘 시절에 이번 시즌 20라운드까지 단 4경기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풀타임을 소화한 경기는 단 1경기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선발 출장도 요 한 경기만 선발로 출장을 했었어요. 8분, 45분, 56분. 나머지 경기들은 모두 교체로만 출장을 했었는데 분데스리가에서의 출장 시간을 보면 다이어가 이적한 이후에 총 8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는 아무래도 다이어가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2경기 동안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경기에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선발로 출장한 경기도 4경기나 돼요. 그리고 선발로 나올 때마다 모두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출장 시간을 넘었고요. 출장 경기의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김민재는 아시안컵에 차출이 되었었고요.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가 부상을 당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다이어가 선발로 나올 만한 기회들이 많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가 모두 복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어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투엘 감독의 이번 시즌 플랜에 다이어가 완전히 백업 선수가 아니라 김민재, 더리우트, 우파메카노와 경쟁을 하는 로테이션 자원 혹은 주전급 자원 정도로 분류가 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엘 감독이 다이어의 어떤 부분을 보고 다이어를 선발로 출전시키고 있느냐? 당연하게도 다이어는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미스가 많은 선수입니다. 스피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스피드가 부족하니까 올라와서 어설프게 수비를 하다가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본인이 공간을 내어줄까봐 올라오지 않고 약간 뒷걸음질을 치면서 수비 라인 앞 공간을 허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토트넘 시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롱패스를 뿌려주는 정확도가 꽤나 좋은 선수예요. 꽤나가 아니라 사실은 매우 좋은 선수에 속하죠. 그래서 토트넘 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이어를 절대 쓰지 않았지만 콘테 감독이라던가 아니면 무리뉴 감독이라던가 이런 감독들은 다이어를 완전한 주전으로 쓰지 않더라도 특수한 상황, 롱패스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다이어를 출전시킬 때가 있었거든요. 투엘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상대하는 팀들이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 라인을 내리고 수비 전형을 만드는 팀을 상대하게 되니까 여기서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우 측면으로 넓게 움직여주는 선수가 있다면 이때 중앙 지역에서 상대 수비가 모여들면서 촘촘한 수비블럭을 형성한다. 그 순간 다이어의 롱패스를 활용해서 좌우 측면으로 빠르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측면 공간을 공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포인트가 지난 경기에서 어쨌든 통했었죠. 다이어가 중앙 지역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촘촘하게 쏠려 있는 상황, 약간 라이프치히가 라인을 높게 형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뛰어들어가는 슈퍼모팅에게 다이어가 한 번에 롱패스를 길게 뿌려주면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다이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의 패스 한 방에 상대 수비가 무너지면서 측면 공간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기회를 잡게 되고요. 케인에게 크로스, 케인이 득점을 만드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토트넘 시절에도 다이어를 이러한 방식으로 쓸 때가 많았었거든요. 이 장면이 콘테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했을 때 리버풀과 만났던 경기였는데 리버풀이 수비 라인을 어느 정도 만들고 있으니까 다이어가 약간 올라와서 롱패스를 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당시의 델리알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장면도 보면요, 콘테 감독이 다이어를 중심으로 다이어가 패스를 뿌려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선수들을 많이 배치해 놓고 있어요. 좌우 측면에 두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고요. 최전방에서도 3명의 선수가 뛰어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롱패스를 뿌려줄 때 여러 가지 선택지를 만들어주고 이 공간으로 다이어가 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뛰어들어가는 델리알리의 발 앞으로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토트넘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장면인데 투엘 감독도 다이어의 이러한 롱패스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다는 것이 강력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더리우트와 우파메카노, 김민재가 모두 복귀를 했을 때 최근 바이에른 뮌헨이 3백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죠. 지난 경기를 보면 처음에는 다이어와 더리우트 2명의 선수가 센터백 라인이었어요. 그런데 바이에른 뮌헨이 득점이 필요한 순간 공격수를 더 투입하는 게 아니라 김민재를 넣어서 오히려 더리우트, 다이어, 김민재
쓰리백을 만듭니다. 그래서 다이어를 쓰리백의 중앙 지역에 배치를 시켜요. 그 다음에 좌우 측면 공격수가 중앙 지역으로 모여들면서 상대 수비를 중앙에 모여들게 만들고요. 이때 좌우 윙백을 높게 올려서 이 측면 공간을 넓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측면 공간으로 다이어가 패스를 공급해주면서 상대 수비의 측면 공간을 흔들겠다라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전략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게이루가 올라와서 측면 공간을 공략하지 못했지만 슈퍼모팅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다이어의 패스 한 방,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득점이 나왔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러한 3백 시도가 실패했었던 레버쿠젠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투엘 감독이 뜬금없이 3백을 들고 나왔어요. 김민재, 다이어, 우파메카노 이 3백을 구성했죠. 근데 이 3백을 왜 구성했냐? 앞선에서는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를 중앙 지역에 쏠리게끔 만들고 좌우 측면에 있었던 윙백들이 높게 올라가면서 다이어가 패스를 측면 공간으로 뿌려줘라 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장면에서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던 무시알라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중앙 지역으로 쏠리게끔 만듭니다. 왼쪽 윙백으로 출전했던 샤샤보이가 측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샤샤보이에게 다이어가 한 번에 롱패스를 뿌려줘요. 그리고 이 롱패스가 생각보다 정확하기 때문에 샤샤보이가 측면으로 뛰어들어갈 때 다이어의 롱패스가 완벽하게 적중하면서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투엘 감독이 다이어의 롱패스를 극대화시켜서 바이에른 뮌헨이 좌우 측면 공간을 넓게 쓰는 것을 만들어보고 싶어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문제는 그런 것 치고 투엘 감독이 다이어가 롱패스를 뿌려줄 수 있을 만한 전형 자체를 잘 못 만든다는 거예요. 레버쿠젠전에 3백이 실패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레버쿠젠전을 보면 다이어를 3백의 중앙에 두면서 좌우 측면에는 마즈라이와 샤샤보이를 윙백으로 뒀어요. 좌우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상대 수비를 중앙에 밀집시킬 때 이때 윙백들이 높게 올라가면 다이어가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준다, 이거였죠. 그런데 애초에 마즈라이가 이 측면 공간을 직선적인 스피드가 빨라서 넓게 활용하는 선수가 아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샤샤보이는 오른발을 쓰는 선수다 보니까 원래는 오른쪽 풀백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기에서 샤샤보이를 왼쪽 풀백으로 기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샤샤보이가 뛰어들어가거나 볼을 잡았을 때 계속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샤샤보이도 여기서 본인이 왼쪽에 기용되다 보니까 측면 공간을 빠르게 활용을 못하고 중앙 지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다이어가 오른쪽에서는 마즈라이가 빠르게 못 올라가니까 롱패스를 뿌려주지 못하고, 왼쪽에서는 샤샤보이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못 보내줬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김민재, 다이어, 우파메카노 3백을 만들고 있고 오른쪽에는 마즈라이, 왼쪽에는 샤샤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분명히 상대 수비 라인이 꽤나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뒷공간이라던가 좌우 측면 공간을 노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마즈라이는 높은 공간으로 빠르게 못 올라가고 있고요. 샤샤보이는 이 측면 공간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가 오른쪽 공간으로는 마즈라이가 뛰어가지 않으니까 패스를 못 보내주고, 왼쪽 공간으로는 샤샤보이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가운데로 패스를 찔러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다이어가 롱패스를 뿌려주지 못하고 그냥 옆에 있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에게 패스를 돌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난 경기에서도 다이어의 롱패스가 한 번 통하면서 득점이 나왔었지만 그 경기에서도 왼쪽에는 게이루, 오른쪽에는 키미이였어요. 근데 이 두 선수의 특징 자체가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측면 지역을 공략하는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게이루와 키미이가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하지 못하면서 다이어가 좌우 측면으로 패스를 뿌려주기가 그렇게까지 수월하지는 않았던 전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투엘 감독이 다이어의 수비적인 문제점들, 수비 뒷공간이라던가 민첩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수비 라인으로 약간의 올라와서 수비를 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하고 다이어의 장점인 롱패스를 활용하기로 했다면 투엘 감독이 다이어의 롱패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전형도 아직까지 잘 못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이어가 롱패스가 참 좋지만 다이어의 이 활용법이 약간 제한적이에요. 어떤 거냐면 탈압박에 약한 선수다 보니까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강력하게 붙어서 압박을 하면 다이어가 롱패스를 잘 못 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을 잡았을 때 상대가 전방 압박이 강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상대가 어느 정도 라인을 올려야 다이어가 뒷공간으로 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완전히 내려앉지 않고 약간 올라온 경우, 그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다이어가 롱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늘상 만들어지진 않으니까 다이어를 이번 시즌 내내 약간 주전급 자원으로 기용하는 것은 투엘 감독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인다. 다만 라이프치히전처럼 본인의 롱패스를 선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부분적으로 다이어를 전술적인 측면에서 기용을 하게 되는 그런 경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이어의 수비적인 리스크에 비해서 다이어의 롱패스가 가져다주는 장점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투엘 감독이 다이어의 롱패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서 들고 나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다이어를 기용하는 것이 바이에른 뮌헨에게도 안 좋고 투엘 감독의 평가에도 매우 좋지 않은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